자, 여러분이 먼저 문제를 살펴보셨는데요. 이 시간에는 TAT 2급 최신 기출 문제 제 36회 문제입니다. 거기에 앞 시간에 이어서 부가가치세 25점짜리 같이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4점짜리는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문제죠. 거래 명세서를 주었고요. 이 거래 명세서를 보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자료 설명을 보면은 자료 1은 당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 무형자산이죠. 실용신안권을 매각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입니다. 자료 2는 실용신안권 매각대금이 입금된 국민은행 보통예금 거래 내역입니다. 실용신안권을 3천만 원에 팔았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3,300만 원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평가 문제 1번 보시면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전체 양도일자와 회사 계상 상각비를 수정하시오. 당기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양도일자 입력하면은 양도일자 기준으로 감가상각비가 수정이 되거든요. 거기 얼마가 나오면 그거를 계상하지 않으니까 0으로 고쳐야 되겠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양도일자는 여기 있는 거래일자를 양도일자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1번 먼저 하겠습니다. 자, 회계 메뉴에 고정자산 등록의 맨 위에 있는 고정자산 등록에서 엔터 치면은 이렇게 문제의 실용신안권이 나오죠. 그러면 양도일자는 어디다 입력하는 거냐면요. 여기 하단에 보면 하단에 있는 번호 중에 3번에 있습니다. 여기에다 입력을 하는 거죠. 2020-0410 이렇게 입력을 하면 4월 10일까지 감가상각 333만 3,333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수정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계상하지 않기로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밑에 사용자 수정이라는 단추가 있어요. 딱 클릭을 하시고 여기다 0 하고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사 계상 상각비가 0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 나가야 될 것은 4월 10일까지 당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상각비는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부가액이 얼마인가를 보고 가야 되겠네요. 3천만 원짜리입니다. 실용신안권이 그동안 아마 4천만 원이었는데 지금까지 작년까지 즉 전기말까지 2천만 원을 상각을 해서 5천이었군요. 5천만 원이 최초의 취득금액이었는데 2천만 원을 상각해가지고 지금 전기말 장부가액은 3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표를 입력하라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번 문제 해결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고정자산 등록은 여기 장부 금액이 3천만 원인거나 하는 거 확인하셨으면 닫으셔도 좋아요. 다음에 2번 문제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해라. 이 거래 명세서를 보고 입력하는 거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셔서 날짜는 4월 10일로 입력해 주시고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이죠. 품명에는 실용신안권이 되겠고 수량단가 없고 공급가액 3천만 원, 부가세 300이 되겠고 거래처는 한동 상사.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는 요건 발급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전자세금란은 0번으로 비워두고 가시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3번 호납분계 선택하셔가지고 자, 실용신안권은 제품 매출이 아니라 여기다가 실용신안권으로 바꿔야 되겠죠. 실용신안권 234번으로 계정과목 바꿔주시고 아까 장부 금액이 3천만 원인 거 확인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이번에 판매한 금액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무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전혀 없어요. 장부금액 그대로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실 여기 3천만 원도 수정할 필요 없고요. 하단으로 내려와서 세 번째 줄에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이 3,300만 원이 들어온 거죠. 33 플러스. 그리고 탭키 누르셔가지고 거래처를 한동상사로 그대로 두면은 안 되죠. 그래서 거기 자료 2번에 있는 국민은행으로 고쳐주어라. 국민은행 보통. 이렇게 수정하시면 평가문제 2번에 있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잘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평가문제 3번은 전자세금기단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우리 전자세금기단서 발급할 때 결제 내역하고 전송일자는 보지 않으니까 무시해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2에 보면은 전자세금기단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를 볼 수 있는데요. 클릭하시고 4월 10일 거 4월 10일 한 번 더 엔터 앞에 체크하셨을 것이고 전자발행 눌러서 확인 눌러줬었죠. 그리고 밑에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누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기단 눌러서 로그인 단추 눌러서 홈페이지 로그인해 주시고 미전송 체크해 준 다음에 매출 조회 누르면 보인다 이거죠. 그럴 때 위에 있는 발행 단추 요거 눌러 주시고 완료되었습니다 해서 확인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닫고 여기서도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조회해 보시게 되면 전자세금란 이 자리에 전자발행이라고 나타나게 되신다. 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문제에서 무형자산 처분에 관한 문제가 뭐 흔히 나오는 문제는 아니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무형자산 처분에 관한 문제도 나오더라.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정 전자세금기단서 발급 4점 주겠다. 자료 설명을 보면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기단서이고요. 담당자의 착오로 작성 연월이 4월 30일인데 27일로 잘못 기재했다. 예. 기재사항 착오죠. 이런 것을.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수정 전자세금기단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예, 수정 사유를 여기서 말 안 해주면 우리가 이걸 보고 판단해야 돼요. 4월 30일로 작성해야 되는데 작성일자를 27일로 했다는 거예요. 이 작성일자는 우리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잖아요. 이게 바로 기재사항 중에 착오가 일어났다 이거.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메뉴에서 발급 전송한다. 네, 그래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요 4월 27일 거 원본을 불러냅니다. 조회합니다. 4월 27일. 네, 어디 보세요. 홍삼 키즈 세트 800만원짜리 맞죠? 자, 앞에 체크하시고 복 위에 오른쪽 상단에 수정세금기단서. 수정사유는 기재사항 착오 정정. 착오 내용이 뭐냐? 작성 연월일 2번 이렇게 해주셨죠? 그리고 밑에서 확인 누르면 이와 같이 착오를 일으킨 것이 마이너스로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 4월 27일 건 일단 취소가 된 거죠. 다시 새로운 날짜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참고사항을 보시면 기재사항 착오 중에서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된 경우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지금 작성일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작성일자를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최고의 이중과 세율이 작성일자 여기 따로 안 나오나요?
작성일자에 대한 얘기가 여기 따로 안 나오네.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일이라는 것은 27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거 좀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가 자 닫아보시고 문제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기재사항 착오입니다. 4월 30일로 해야 되는데 27일로 잘못 기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4월 30일로 이건 고쳐야 돼요. 수정 발행하는 이유가 작성일자의 착오이기 때문에 27일 건 취소시키고 날짜를 4월 30일로 다시 발행해야죠. 그래서 여기 날짜는 27일로 발행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4월 30일로 하시고 품명에서 엔터 치고 복사되죠? 수량 20개, 단가 40만원 그대로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800만원에 80만원 하나 발행되죠? 날짜는 4월 30일로. 그리고 나서 밑에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건이 입력되었는데요. 27일 거 마이너스 전표 전송해야 되고 30일 거 800만원짜리 전송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셔서 전자세금계에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가지고 여기 기간을 4월 27일부터 4월 30일로 조회하시게 되면 미전송된 게 마이너스 800짜리하고 플러스 800짜리 두 개가 보인다. 하나만 체크하면 두 개가 동시에 체크가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전자발행 확인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 가서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조회 누른 다음에 발행을 두 번 해줘야 돼요. 발행 확인 한 번 더 발행 확인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창 닫아주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창도 닫아주시고 메인 매출 전표로 돌아오시면 된다. 네, 수정 사유가 기재사항 착오인 경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문제 요 두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고 점수도 4점짜리죠. 그런데 3번과 4번은 점수 배점도 크고 할 일이 꽤 많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9점짜리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수출 신고 필증이다 하는 것은 직접 수출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넣을 때 16번, 매출의 16번이 수출이라는 유형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우리 수출 신고 필증에 보면은 뭐 신고일자, 국가의 이름, 뭐 선박의 이름, 출항 예정일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은 선적일과 그 다음에 결제 금액일을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됩니다. 자, 아래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결제 금액 여기 12,000불입니다. 12,000불. 네, 결제 금액 확인하시고 혹시 신고필증에 선적일이 안 나와 있으면 밑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료 1은 미국의 맥이라는 회사의 제품을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직접 수출하고 신고한 수출 신고 필증이다. 수출 계약일은 5월 10일이고 수출 대금은 5월 15일에 국민 외환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5월 15일 날 입금이 됐어요. 수출품은 5월 20일 선적했다. 자료 2와 자료 15의 거래자료를 참고하여 선적일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네, 이거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따져봅시다. 자료 1과 자료 2를 참조해라. 자료 2와 5월 15일 거래자료. 네. 자, 여기 좀 5월 10일 수출 계약은 5월 10일 했는데 대금은 15일 날 받았어요. 15일 날. 근데 이거 환전을 안 한 것 같아요. 5월 15일 날 대금을 받아가지고
환전했는지, 이거 환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 없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의심적이니까 일반 전표에 5월 15일 날 혹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5월 15일 거 보니까 받았네. 예. 자, 1120원으로 환산했네요. 12,000불. 12,000불이면 지금 수출금액 전부죠? 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선수금 처리했고요. 외화 예금 처리했어요. 국민은행에 외화로 지금 예금돼 있습니다. 예, 하나로 지금 환전 아직 안 했네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 과세표준을 말이죠. 선적일 기준의 환율을 가지고 과세표준을 산정을 합니다. 예, 선적일 기준에 가만 있어봐. 그런 환율이 똑같아요? 수출 대금 받은 같군요. 예, 그러면 네, 지금 그 선수금으로 되어 있는 금액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다행히 1120원, 1120원 같습니다만은 만약에 5월 15일은 1120원이고 이날 5월 20일 날 1130원 내지 변동이 있었다면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는 과세표준을 요 선적일 과세표준으로 해줘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 아까 그 일반 전표에서 보면은 국민은행 외화 예금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5월 15일 날에는 1344만 원으로 평가를 하지만 환율이 1120원이 아니라 변동이 일어나면 여기 외화 한화 금액도 늘어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1120원, 1120원 똑같기 때문에 지금 선수금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선적일 거래 자료를 어디다 입력해야 돼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선적일이 며칠입니까? 5월 20일. 5월 20일. 유형은 16번. 수출. 자, 품명은 거기 수출 실적 명세서를 보시게 되면은 그 안에 품명이 있죠. 품명이 뭐였죠? 복사해 볼게요. 진생이라고 써 있네. 네, 복사하셔가지고 뭐 진생이니까 뭐 인삼이라고 써줘도 되는데 거기 수출 실적 있는 이름 그대로 쓰시면 돼요. 네. 요 이름 영자로 진생이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네, 인삼이네요. 자, 수량 단가. 여기에서는 공급가액을 바로 입력하면 되겠는데요. 얼마로 환산하냐면 12,000불. 아까 그 일반 전표에 있었던 그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계산기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12,000불 곱하기 환율, 선적일 환율 1120원 하게 되면은 13440,000이 나오죠. 공급가액이 그래서 13440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수출 실적 증명서에 보시면 맥이죠. 맥. MAC 120번. 전자세금은 당연히 없어요. 0번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자, 분계는 어떻게 했느냐? 혼합 분계해야 되죠. 선수금을 선수금 부채 감소시켜야 되니까. 자, 혼합 분계 하시고 제품 매출 1,344만 원 밑으로 내려와서 차변은 선수금 259번 1,344만 원 이렇게 부채 감소시켜야 됩니다. 대금은 15일 날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전표에 우리가 꼭 이거 확인을 해봤어야 될 문제예요. 일반 전표 가서 확인을 안 해보면, 자료 설명만 가지고는 회계 처리를 확정 지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대금을 받은 날 어떻게 회계 처리였는가를 보고 오셔야 된다. 지금은 이 대금을 받은 날과 선적일 날짜가 5일 차이가 나는데 5일 동안에 환율이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메인 매출 전표의 공급가액과 그 다음에 선수금의 금액이 일치하겠으나 선적일에 환율이 달라지면 여기 공급가액은 선적일 환율을 적용하신다. 그러면 차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차익금. 미리 받아가지고 지금 외화로 가지고 있는 거죠. 외화로. 그래서 외화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화로 환전을 해버렸으면 선적일 환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냥 1,344만 원으로 공급가액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외화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화로 가지고 있을 때는 여기 공급가액을 현재 그 선적일 환율로 해주시고 그 차액만큼은 우리가 외환차 올랐으니까 선수금이 작고 매출이 더 크겠죠. 그래서 외환 차 선수금 받았으니까 선수금 줄이고 여기는 더 커지고 공급가액이 그렇게 되면은 외환 차손이 되겠죠. 외환 차손. 그런데 이 외환 차손은 나중에 이 그 외화 예금을 찾을 때 그게 또 정산이 일어나겠죠. 외화 예금을 5월 15일 날 할 때는 요 금액이었지만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다시 찾는다면은 환율이 올라간 상태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복잡해지니까 지금 문제를 15일거 환율과 20일 환율을 좀 일치해서 문제를 낸 겁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다. 그런 다음에 평가 문제 2번을 보시면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라 하는 문제가 나오죠. 요거는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니까 여기에 중간에 오시면 수출 실적 명세서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셔서 지금 요 거래가 4월달 거래지 않습니까? 아니 5월 20일 거래였죠. 5월달이니까 4, 5, 6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4월부터 6월까지 일기 확정 기간으로 기간을 입력하시고 여기다가 그대로 항목들을 채워 넣으시면 돼요. 자, 수출 신고 번호는 하이폰 빼고 아마 입력하시면 07121800558574를 입력하시면 하이폰이 아마 자동으로 붙을 겁니다.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0711800558574라. 하이폰 자동으로 붙죠? 자, 선적일은 2020년 5월 20일이 되겠고요. 선적일은 5월 20일. 통화코드는 미국 달러죠? 달러 표시. 그래서 여기다 통화코드는 F2 눌러서 더블 클릭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여기 국가가 여기 나옵니다. 미국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미국에 있는 회사니까 미국 하면은 미국 달러 USD라고 나옵니다. 네, 확인해 주시면 돼요. 환율은 거기 1120원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외화에는 12,000을 입력합니다. 12,000달러. 그러면 원화가 13440,000으로 18번에서 계산이 일어나죠. 여기까지 입력하는 게. 네? 환율 뒤에 소수점입니다. 뒤에 거. 예. 1120원 입력하면 뒤에 0000 소수 넷째 자리까지 자동 입력돼 가지고 요거는 소수점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 시점 명세서에서는 이와 같이 신고 번호, 그 다음에 선적 일자, 통화 코드 더블 클릭해서 나라 국가 이름 검색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당시 선적일의 환율, 그리고 외화 금액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원화는 자동 계산된다. 그리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문제 세 번째가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조회해가지고 저장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전체 메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셔서 기간은 4월부터 6월로 조회해가지고 정기신고해서 엔터한 다음에 지금 방금 우리가 입력된 전표는 여기 영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6번에. 영세 기타라는 것은 세금기단서 없는 영세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장해 두시면 되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장 단추 누르시고요. 데이터가 저장되었습니다 하면은 확인해 주신다. 네, 그리고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9점짜리 평가 문제 3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8점 주겠다. 요건 아마 34회에서인가 우리가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월세 보증금이 5천이고 월세가 250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대차 기간은 20년 2월 1일부터 21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고요. 월세는 매월 말일에 지불키로 하되 만약에 기일 내에 지불하지 못할 때는 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는 이런 계약이 있고, 특이하게 간주 임대료, 이게 중요한데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인은 건물주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건물주는 이것을 간주 임대료를 세금과 공가로 처리한다는 거, 그거 기억하고 계시나요? 간주 임대료 세금으로 생각하고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하는 비용 처리를 하면 됩니다. 간주 임대료를. 자, 그러면은 이 계약서에서 핵심적인 거,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고 계약 기간이 언제고 특이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 자료 2번을 보니까 6월분 임대료 25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줬고요. 자료 설명을 보면 자료 1은 최강벤처와 체결한 부동산 임대계약서이다. 자료 2는 6월분 임대료를 임대보증금과 상계하기로 하고 상호 합의하여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오, 돈이 없었던 모양이네요. 그 임차인이. 그래서 보증금에서 까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 차변의 보통예금이 아니라 차변의 임대보증금을, 부채를 감소시키는 거죠. 메인 매출전표 입력에 반영해라. 자, 이제 평가 문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1번 6월 임대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할 것. 이 세금 계산서를 처리하라 이겁니다. 자, 6월 30일자 메인 매출 전표에 이렇게 입력해야 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6월 30일에 매출은 11번 과세 매출로 해야 되고요.
품명은 6월 임대료라고 쓰면 되겠죠. 수량단가 없을 것이고 공급가액에다가 250만원 하시고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최강 벤처. 전자세금 계산서는 1번 전자입력으로 할 것이라고 평가 문제에서 말했습니다. 자,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돼요. 예, 보증금에서 까는 거니까 3번 혼합으로 해주시고, 제품 매출이 아니라, 자, 우리가 앞 시간에서 이 자유상사는 말이죠, 이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임대료는 영업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900번대 쓰면 안 됩니다. 영업수익이니까 400번대 코드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코드에서 임대로 검색해 보세요. 임대.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이걸로 하느냐 이걸로 하느냐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36회 실무 문제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주식회사 자유상사는 제조업과 인삼제품 제조와 임대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다. 그러니까 이 임대료는 904번으로 처리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이 회사가 인삼제품 제조업만 하는 회사라면은 904번 임대료, 영업 외 수익이 됩니다. 네, 임대 사업자죠. 411번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900번대 임대료로 했다면 틀린 거예요. 예, 411번 영업수익으로 보셔야 된다. 자, 25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보증금에서 차감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증금이 뭐예요? 임대 보증금이죠. 네, 그래서 차변에 임대 보증금 부채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임대 보증금 294번 얼마? 200 세금 포함해서 75만 원. 세금 포함해서 275만 원 임대 보증금에서 차감시키는 거.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차변에 보통예금이나 현금이 되겠죠. 네,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평가 문제 1번을 해결했습니다. 다음 2번을 보시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해라. 예.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에 해당이 되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 이자율은 1.8%를 적용해라. 1.8%로 안 돼 있으면 수정해야 돼요. 간주 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은 5천만 원을 적용할 것. 아까 계약서에 5천만 원 아니었나요? 네, 5천만 원이었습니다. 아, 250 지금 차감한 거 그걸 뺄까봐 그랬는데, 예, 그냥 차감하기 전 금액인 5천만 원으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확인하셨으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러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속서류는 다 여기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1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수출 시점 명세서 밑에 있죠. 클릭하시고 기간은 4월부터 6월입니다. 그 다음에 맨 먼저 이 환율이란다. 요율을 보시면 1.8%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시험에서 제시한 요율, 간주 임대료 요율이 아니라면 요 이자율 요걸 눌러서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자율 눌러서 여기다가 새로운 숫자를 입력하시고 적용하시면 되는데 우리 1.8% 똑같아요. 자, 그대로 두시면 되고 상호는 거래처 상호입니다.
자, 계약서상의 것을 보셔도 되고 또 세금계산서에 있는 주식회사 최강 벤처를 입력하면 돼요. 층이라는 것은 거기 부동산의 표시에 나와 있습니다. 2층. 호, 네, 201호 주소에 나와 있죠. 동, 이 동이 몇 동, A동, B동, 뭐 1동, 2동 이런 건데요. 동 표시가 없을 때는 주소를 대신하거나 생략을 해도 됩니다. 여기다 수원시 팔달구라고 그냥 입력할까요? 수원시 팔달구 띄우 매산로까지 매산로.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는요, 동을 주소로 입력해라 아니면 동은 입력을 생략해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주소를 넣으시면 돼요. 동이 없으면.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사업자 번호는 거기 밑에 임차인에 나와 있습니다. 1208 32159. 주민번호는 없죠. 지나가시고. 면적은 계약서 상단에 있습니다. 83. 용도는 사무실이라고 상단에 있습니다. 기간 2020년 0201부터 2021년 0131까지. 보증금은 5천만원, 월세는 250만원. 우리가 계약서를 읽어봤을 때 관리비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이 다 여기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이자, 즉 간주 임대료가 계산이 되는데 요거는 건물주, 임대인이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자니까 여기에 10% 세금을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세금을 내야 되니까 부가세로 내야 되니까 부가세 애수금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증빙이 없는 걸 입력하기 때문에 건별이라는 유형으로 메인 매출 전표에 이제 앞으로 입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럼 미리 계산기를 딱 가지고 여기에다가 1.1을 곱해 놓습니다. 계산기를 딱 꺼내서 어디 보자. 임대료가 얼마냐? 간주 임대료가 2,370이다. 곱하기 1.1을 해줍니다. 간주 임대료에다가 곱하기 1.1 그러면 세금이 포함된 금액 264147을 계산기로 계산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다 했으니까 닫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보세요. 3번에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 세액을 메인 매출 전표 6월 30일에 입력하라.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이걸 입력할 때 건별이라는 증빙이 없다. 건별을 선택해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유형을. 자, 6월 30일자 메인 매출 전표 가볼까요? 6월 30일에 뭔가 하나 입력된 거 있어요. 그 밑에다 하나 더 입력합니다. 자, 이거는 매출인데 건별 매출에 해당이 됩니다. 건별. 그래서 14번 유형이 되고요. 품명에는 간주 임대료라고 써주세요. 간주 임대료. 수량 단가 없고요. 공급가액에다가 건별은 아까 곱하기 해놓은 거 있죠? 간주 임대료 곱하기 1.1 한 거. 이걸 넣어줍니다. 246147. 이걸 넣어주면 공급가액에 23770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부가세는 요만큼이다. 22,377원. 이거를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고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증빙이 없는 거니까 거래처 당연히 없고 사업자 번호 당연히 없고
전자세금 없고 분계는 혼합으로 하셔야 된다. 분계는 혼합으로. 그래가지고 이 부가세 애수금에 대한 요것만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남기지만 이거는 수정해야 됩니다.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은 그대로 두시는데 여기를 차변으로 두 번째 줄을 차변으로 바꿔서 아까 이 세금만큼을 뭘로 처리한다? 세금과 공가로 처리합니다. 아까 그랬죠. 임대인이 부담할 때는. 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줄을 3번 차변으로 바꾸고 여기를 세금으로 검색해 보세요. 판매 관리비를 쓰면 됩니다. 817번 세금과 공가금. 바꾼 다음에 차변의 금액을 22377로 수정해요. 그리고 탭키 눌러서 증빙이 없는 거기 때문에 거래처도 없습니다. 그냥 요대로 끝내면 되는 거예요. 네, 간주 임대료 문제를 우리가 앞에서 33회인가 34회에서 한번 했었는데 유형이 지금 거의 똑같습니다. 문제 유형이. 네, 간주 임대료 문제는 이런 패턴으로만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반복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마무리했고요. 또 더 있나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문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의 내용을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아까 작성했죠, 이거.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조회해가지고 저장하면 돼요. 그러면 간조임대료 그거 반영됐어요. 한번 볼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시고 4월부터 6월로 조회하시게 되면은 불러오면 안 되겠죠. 아니요 하시고 여기 과세 쪽에 기타의 4번을 보시게 되면은 공급 여기 금액이 223770 세액이 22377 이게 바로 간주 임대료 세액입니다. 기타 4번에 반영이 됐죠? 네. 시험 볼 때 여러분 이것까지 눈에 들어오면 다행인데 여러분 시험 경험이 없을 때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빨리 요 기간만 잘 입력했으면 이거 틀림없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으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저장. 근데 아까 불러내기 할 때 왜 우리가 새로 저장된 걸 안 쓴지 아시겠죠? 이걸 반영해야 되니까 새로 작성을 해야 할 때는 저장된 걸 안 불러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반영이 된 것이고요. 요거 눌러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위에 있는 저장되었습니다. 확인. 그리고 닫아주시면 요 문제 4개 4번까지 잘 마무리한 겁니다. 이걸 마무리 다 하면 요게 8점 주겠다. 8점짜리. 네. 자,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